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작위 분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트레이드 셋업의 개별 결과도 결코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특히 이미 시장에서 강력하고 검증된 수학적 엣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기대값을 가진 전략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승리와 손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크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전략에는 분명히 수학적인 엣지가 존재하는데 왜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연속 손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개념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확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작위 분포입니다. 무작위 분포란 승리 거래와 손실 거래가 어떤 순서로 나타날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무작위적인 배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아마추어 트레이더들이 소위 말하는 90% 실패 그룹에 속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확률의 법칙과 무작위 분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승률 50%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총 10번의 거래를 실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트레이더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중은 자신의 승패 흐름이 마치 왼쪽 그림처럼 이상적으로 분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지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는 승리와 손실의 순서가 완전히 무작위로 나타나며 그 순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총 10번의 거래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승리의 횟수도 같고 손실의 횟수도 같습니다. 다만 단 하나 다른 점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순서, 즉 분포뿐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아마추어 트레이더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인 습관 중 하나는 모든 각 거래의 결과를 특정 매매의 확률로 예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셋업은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번 트레이드는 느낌이 좋다. 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충동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며 스트레스와 좌절만 키우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아마추어 트레이더들은 10번 중에 5번 연속으로 이기는 것을 기대하지만 50% 적중률임에도 불구하고 5번의 거래 중 단 2번만 이기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0번의 거래 중 50%가 적중해야 하는데 왜 5번 모두 이기지 못한 걸까요? 완벽한 세상에서 결과가 흠잡을 데 없이 고르게 분배된다면 이 이론은 성립하겠지만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 실험의 결과는 절대 완벽하고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으며 결과의 순서는 항상 무작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트레이딩 엣지가 작동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트레이더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항상 같은 질문부터 던집니다. 첫 번째,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두 번째, 해당 거래 전략을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세 번째, 해당 거래 전략으로 실제로 몇 번의 매매를 실행했고 그 기간 동안 몇 번의 매매 기회를 놓쳤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번에서 20번 정도의 거래만 실행했으며 실제로는 기록이나 매매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높은 확률의 매매 기회를 놓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규율을 고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제력이 있지만 5에서 6번 정도 실패하면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연속 손실이 발생하면 매우 흔하고 예측 가능한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트레이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그중 경험이 많고 유능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트레이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여전히 일관성이라는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작위 분포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무작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험으로 이어지는 트레이딩 실수를 유발하며 이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망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매매 상황에 따라 리스크 크기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과도하게 베팅하고 불안하면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는 엣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동일한 고정 리스크 관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샤이니 오브젝트 신드롬, 즉 화려한 것에 현혹되는 증후군입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어하며 자신의 전략이 맞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 즉 드로우다운을 견딜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략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다른 좋은 전략을 찾아 헤매게 되죠. 그래서 SNS 또는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가 자신의 피드에 높은 위험 보상 비율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영상을 올리거나 관련된 교육 영상을 올리면 그들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성배, 즉 시크릿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며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놓치는 것의 두려움인 포모 때문이며 SNS 전문가가 올리는 높은 확률의 거래 셋업, 즉 전략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전문가의 전략을 배우지만 이상하게도 고확률 트레이딩 진입을 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잠깐의 드로우다운이 있었던 기존의 전략은 시장 환경이 다시 바뀌면서 최적의 성과를 내고 있죠. 결과적으로 샤이니 오브젝트 신드롬에 빠진 트레이더는 그 어떤 전략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확률 셋업, 실행 실패로 인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적 매매 전략은 전형적인 공포와 탐욕의 악순환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이전 손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확률 셋업 기회를 놓치거나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의 손실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실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전형적인 거래 실수는 안타깝게도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매우 흔하며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검증된 엣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일관성 없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하면 결과도 일관성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확률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된 만족보다 선호하며 생존과 자기 보존이라는 본능적인 원리에 따라 생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거래 실수를 피하려면 항상 확률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겉보기에는 모순된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일상적인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별 거래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특성의 상대적인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개별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자신만의 엣지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 집중하기 더 쉬워집니다. 이는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여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만의 엣지가 발휘되도록 맡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마추어 트레이더는 미시적 관점에 너무 집중하고 무작위 분포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일관성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따라서 포지션 규모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지 못하고 그때 기분에 따라 각 거래마다 리스크를 조절하고 성배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매번 새로운 전략으로 옮겨 다니고 또 다른 추가 손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엣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검증된 계획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높은 확률의 매매 기회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4명의 트레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을 실행하고 처음에는 동일한 위험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거래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트레이더들이 저지르는 세 가지 흔한 거래 실수를 잘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로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모든 아마추어 트레이더의 이상적인 롤 모델로 전략을 일관되게 실행하며 매번 실패 없이 항상 1% 리스크 수준으로 거래하고 높은 확률의 매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기적인 시장 엣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검증된 거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과 시스템을 고수합니다. 두 번째로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영희는 항상 새로운 성배를 찾으려 하며 화려한 것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나입니다. 미나는 거래 계획을 잘 실행하고 항상 높은 확률의 매매 기회를 부착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나는 매 거래마다 기분에 따라 포지션 규모를 자주 바꿉니다. 그날의 특정 상황이나 특정 매매 전략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트레이더입니다. 위험을 1%로 고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망설이는 습관이 있으며 트레이딩 심리를 다듬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높은 확률의 매매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4명의 트레이더는 모두 동일한 리스크, 금액, 전략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래는 성공적인 거래가 됩니다. 철수는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여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희는 1%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동일한 전략으로 거래해서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일관성이 부족한 미나는 1%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해서 5%에 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두려움이 많은 영수는 월요일 아침 첫 거래에 대한 자신감을 느꼈고 1%의 리스크를 감수해서 5%에 대한 순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트레이더 모두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 주의 시작을 수익으로 좋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두 번째 거래입니다. 이때 4명의 트레이더 모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계획을 잘 지키는 철수는 1%의 손실을 입었고요. 영희도 거래 계획을 지켜 1%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나는 첫 거래에서 5%의 큰 수익을 올린 후에 자신감이 넘쳐 규칙을 어기고 이번 거래에서 3% 리스크를 감수했는데 불행히도 그 거래에서 3%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겁이 많은 영수는 주 초반에 좋은 성적을 거둔 후 첫 거래에 만족하여 이번 거래에도 1% 리스크를 걸고 거래를 실행했으나 역시 1% 손실을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래입니다. 이번 거래도 4명의 트레이더 모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계획을 잘 지키는 철수는 이번에도 기존 거래 계획을 지켜 1% 손실로 끝났습니다. 이전 거래에서 손실을 본 영희는 이번 거래에서 자신의 전략에 자신감이 없었지만 다른 3명의 트레이더들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걸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1% 손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미나는 이전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본 후 시장에 대한 분노로 감정적으로 더 격앙되어 이전 3% 손실을 만회하려고 위험을 2배로 늘려 무려 6% 리스크를 감수했지만 이 결과는 오히려 미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단 한 번의 거래에서 무려 6%의 손실 거래로 마무리했습니다. 겁이 많은 영수는 저번 거래에서 1% 손실밖에 나지 않았지만 두려움과 자신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간 수익률이 손실을 제외하고 4% 수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고 이전과 같은 1%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지만 다른 트레이더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거래입니다. 이번 거래에서 계획을 잘 지키는 철수는 10% 수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철수는 거래 규칙을 바꾸지 않고
1% 위험만 감수하는 완벽한 거래 계획을 매일 꾸준히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희는 연달아 두 번 손실을 보고 자신의 전략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새로운 성배, 즉 나에게 맞는 높은 확률의 매매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는 자신이 팔로우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 높은 위험 보상 비율로 수익을 낸 거래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그 전략을 배워보려 합니다. 분명 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성배, 즉 비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는 새로 배운 전략으로 바꿔 거래에 참여했지만 결국 1% 손실을 보고 맙니다. 그 다음 저번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보고 좌절감에 빠진 미나는 이제 완전히 길을 잃고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미나는 저번 두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규칙을 어기고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미나는 회의감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저번 거래에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 거래에서 0.5%의 위험만 감수하기로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나는 이번 거래에서 5% 수익을 올리고 철수처럼 10% 수익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영수 역시 저번 두 번의 거래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장기적인 확률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영수는 또 다른 손실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검증된 거래 계획을 두려움 없이 실행하기보다는 망설이다가 진입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10%의 큰 수익을 놓치고 맙니다. 이제 이번 주 다섯 번째 마지막 거래입니다. 계획을 잘 지키는 철수는 거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여 1%의 위험을 감수하고 2%의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영희는 SNS 또는 유튜브에서 찾은 전략으로 전일 거래에서 손실을 본 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세 사람과 같은 이전 전략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1%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여 2%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편 일관성이 없는 미나는 시장 상황을 예측하려 애쓰는데 지쳐버렸습니다. 주초 과도한 투자로 심한 고통을 겪었던 미나는 이전 거래에서 수익을 내면서 앞으로 1% 위험만 투자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나 역시 마지막 거래는 2%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진입에 두려움을 떨던 영수는 망설이다가 놓쳐버린 이전 거래의 결과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10%의 수익을 놓친 영수는 자신의 전략이 결국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1% 위험을 감수하며 이 거래에 진입해서 2%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 주의 거래 결과를 같이 봅시다. 가장 일관되고 규율을 잘 지킨 트레이더였던 철수는 5번의 거래에서 총 15%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것에 쉽게 현혹되는 영희도 한 주의 거래에서 수익을 내는데 성공하여 4%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래 결과를 예측하려 애쓰며 기분에 따라 포지션 위험을 설정했던 미나는 철수와 동일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수익으로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방식은 일관적이었지만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높은 확률의 진입 기회를 놓치는 등 거래 선택이 일관적이지 못했던 영수는 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수가 만일 철수처럼 규칙을 더 일관되게 지키고 똑같은 거래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4명의 트레이더 모두 한 주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지만 수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략을 옮겨 다니거나 거래당 감소하는 위험 금액을 달리하거나 높은 확률의 셋업에서 망설이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거래를 한 트레이더와 나머지 3명의 트레이더 사이의 10에서 12% 차이는 월별, 연도별로 복리되면서 결국 엄청난 규모의 순이익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전략이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트레이더에게는 수익을 안겨주고 다른 트레이더에게는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략도 트레이더에 따라 수익을 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듯이 실제로
같은 전략을 수천 명의 트레이더가 사용하면 수천 가지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죠. 연승과 연패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작위 분포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면 불가피한 드로우다운 구간을 경험하더라도 규칙을 지키며 전략을 따르고 자신의 트레이딩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맞추려 하지 말고 엣지를 반복하세요. 일관된 행동은 항상 일관된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장기적인 수익 기대치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트레이딩 스타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스타일이 다른 전략보다 성과가 더 좋은 시기가 있는 반면 반대로 다른 트레이딩 스타일이 자신의 특정 전략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시기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매일 꾸준히 자신의 전략을 실행한다면 결국 결과는 서로 상쇄되며 서로 다른 자산 곡선을 그리더라도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 그 자체만이 지속적인 수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닌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이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가인데요. 자신의 성향, 성격, 심리 구조에 가장 잘 맞는 트레이딩 전략이 무엇인지가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합니다. 이제 불가피한 드로우다운 구간에 들어섰을 때 다른 전략으로 갈아탄다고 해서 덜 유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은 여러 전략을 얕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을 완벽하게 다듬는데 모든 집중을 쏟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여러 전략을 건드리기보다는 오직 하나의 전략에 깊이 파고들어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엣지를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성과를 보게 되면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결국 시장을 쫓아다니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같은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도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런 규율을 갖추고 있다면 트레이딩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외부 요인을 억제하고 자신의 역량에 정말로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이 변화 국면에 있고 현재 조건이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거나 단순한 횡보 국면으로 뚜렷한 기회가 줄어든 시기에는 이때야말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백테스팅을 수행하며 사례 연구를 축적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른 전략으로 섣불리 갈아타거나 새로운 성배 전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언제 자본을 위험에 노출해야 하는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더 프로페셔널한 단계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의 시장 환경이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한 발 물러서서 트레이딩 저널을 검토하고 자신의 엣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테스트하며 시장이 조용할 때 성과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좋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계획에 맞지 않는 트레이드를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딩 비즈니스에서는 때로는 최고의 트레이더가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 정확히 말하면 전문 리스크 매니저로서 언제 공격해야 하고 언제 방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무작위 분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별 거래의 결과는 완전히 무작위적이지만 표변수가 커질수록 대수의 법칙에 의해 엣지는 점점 더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 던지기 승률은 50%인 걸 알고 계시죠? 연속으로 7번, 8번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 아니 1000번이라는 표본 크기에서는 승률이 거의 50%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리스크와 포지션 사이징을
감정에 따라 바꾸지 말아야 하며 외부 요인에 휘둘려 전략을 옮겨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 플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구축하고 두려움 없이 매일 실행하세요. 행동이 일관되면 결과도 반드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며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